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예양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 광주의 문화 인프라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특히 국공립도서관을 비롯해 박물관, 미술관 등등 문화 기반 시설 역시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문화수도 광주의 콘텐츠도 부족하고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범입니다. 예, 연극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본론 들어가죠. 네. 광주가 문화 수도로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바로 콘텐츠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광주 콘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연극을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연극 분야에서는 최소한. 네. 예. 사실 OTT라고 요새 이제 예. 많이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버 더 탑 뭐 예. 그러는데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등등 요새는 이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들을 무조건 온라인 그 핸드폰 하나면 다 볼 수가 있는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K-컬처, 드라마, 뭐 팝, 예능 등등 해가지고 장르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마 OTT라는 플랫폼이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역할이 크고 이 드라마가 안 보는 사람, OTT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누가 너튜브에 출연하느냐, 뭐 예. 넷플릭스에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플루언서냐, 뭐 배우들은 그렇죠.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요새는 이제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별화.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해서 차별화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가서느냐인데 광주의 컨텐츠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예.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비엔나 소시지 영상? 또 예술 하시니까 그 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그거 대표님. 며칠 전에 막 유튜브 예술하는 입장에서 43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깜짝 놀라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딱 봤을 때 그 예술적인 입장에서 비엔날레를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으로 시에서는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쉽게 어떤 홍보를 하겠다, 비엔날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광주 문화 중심 도시 광주 문화수도 광주에서 그러한 그 스토리 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광주의 콘텐츠가 사실 부족하다는 저는 하나의 단적인 예시로 생각하셨군요. 광주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여러 사람들, 여러 예술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냐. 그런데 사실은 비엔날레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지도고 엄청난 그 세계적인 무시 못하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이 광주를 오는 입장에서 과연 그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입장일까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좀 노이즈 마케팅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너무 컨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 영상을 구성을 해야 되는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 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주변에 사람들하고 같이 봤는데 다 똑같은 반응. 이게 광주에서 뭐 심각한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까? 아니 광주에서 이게 지금 너무 이게 황당해서 잘 만들어서 놀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황당해서 이게 잘 만들었다고. 이게 광주에서 이걸 만들었어? 대단한데 뭐 이거 아닙니까? 야, 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연인원 무려 2명, 연 제작비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작 기간 2주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예술을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어떤
마을 행사라든지 예. 무슨 지자체 행사라면 그게 예. 가능하다고 학교 보지만 학예회 정도면 뭐 충분히 재미있게 볼 그죠. 수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인터내셔널한 그다음에 예. 굉장히 글로벌한 학생들이 만들었다면 재미로. 예, 비엔날레 행사고 그럼요. 유수한 격이라는 비엔날레 게 있잖아요. 격이. 그렇죠. 예. 이 클래스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광주시에서 없지 않았나. 예. 그리고 너무 쉽고 너무 그냥 예술을 평범하게 예.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러니까요. 이 의식의 문제에 굉장히 저는 참담했습니다. 콘텐츠에 관련되는 그런 건 네, 좀 네, 하나의 좀 사례로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광주 문화중심 도시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만 여전히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 예.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광주 비엔날레의 영상 문제인데 우리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오면서 건립되고 개관되면서 광주에 대한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엄청 컸거든요. 예, 예. 저 또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문화예술 관광객 수요가 넘쳐나면 광주 전반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경제가 대한 활성화되고. 상승 효과가 그럼요. 있을 예. 거라는 기대가 있고 여전히 사실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 있고 세계적인 작가들이라든지 세계적 예술가들이 방문을 해서 그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당이 개관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대형 작가 작품들이 계속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되고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은 국공립기관단체이다 보니까 지역하고 연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독자적으로 행보하겠다. 마이웨이. 예, 우리는 이 프로그램 할 테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정말 세계적인 프로그램 너희들 그냥 봐. 군소리 없이 봐라는 어떤 그 좀 마이웨이 독자적인 행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래서 문화 전당에서 하는 전시라든지 공연이 외부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럼 콘텐츠에 대한 그게 딜레마인 고민들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그 광주 콘텐츠를 얘기를 하면서 광주의 콘텐츠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면 사실 광주의 로컬리티가 살아 있어야지 광주의 브랜드가 되고 광주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서사 구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부 제외하고 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 그대로 OTT에서 그냥 너무 빈번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비엔나 소세지의 그 비엔날레 광고 영상처럼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좀 컨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써먹든지 아니면 어디서 좀 따온다든지 이런 그런 창작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미숙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행정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술가들의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좀 그 언밸런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끝으로 문화예술 관광 모두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른바 좀 융합적인 복합적인 콘텐츠도 상당히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목은 우리 대표님 어떤 견해이신가요? 그러니까 광주는 볼만한 게 있을까? 광주는 가볼만해라고 했을 때 관광적인 요소도 부족하고 문화예술적인 콘텐츠 요소도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그 우리 지역 광주가 갖고 있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살릴 수 있는 서사를 발굴하고 또 그 서사를 가지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콘텐츠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외지에서 광주를 처음 오신 외지 방문객에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한 군데를 선정한다면 어디를 선정하시겠습니까? 무등산이요. 무등산이요? 알겠습니다. 무등산 보리밥집 가서 그 정도? 밥 먹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